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8강전입니다. 자, 한국의 최종 구단과 중국의 가오싱 사단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아직 초반 이제 막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계 대회가 거의 연달아 특히 중국에서 펼쳐지는 대회를 보면은 거의 쉬는 날 없이 쭉 펼쳐져요. 뭐 8강, 4강까지 쭉 가리는 대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사실 다른 스포츠랑 같이 이제 트렌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바둑 세계 대회가 좀 여유가 있었죠. 한 번 하고 또 한 달 쉬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좋고. 근데 선수들은 이제 힘들죠. 선수들은 이제 계속 두고 특히 이제 5,000배 같이 각자 2시간 대국이면은 어제 대국만 해도 6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위징 선수와 우진 선수 대결. 그리고 24강부터 만약 결승까지 치르게 된다면은 네, 근데 며칠을 이제 연달아서 하는 건가요? 다행인 게 이제 5,000배는 이제 4강까지만 가리고 이제 그 후에 4강전은 좀 쉬었다가 두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개인전 대국이죠. 근데 오늘쯤 되면 좀 피곤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진도 사실 중요한데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대만의 양진세 선수에게 만나서 가장 먼저 대국을 끝을 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쉬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가오싱 사단은 한국의 오정아 사단을 맞아서 뭐 굉장히 접전을 펼쳤죠. 뭐 거의 6시간 정도 두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만 봐서는 최정 선수가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오유진 6단의 컨디션이 걱정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오유진 선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가 보면은 시합을 이기면 좀 피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분이 조금 계속 업되고. 업돼서. 그리고 위징 선수를 이겼으니 좀 더 기쁨이 클 것 같고요. 어제도 그랬지만 이 대국장 온도가 좀 쌀쌀한가 봐요. 그렇죠. 최정 선수, 부정한 수 두네요. 최정 선수가 옷을 지금 하나 입는 모습인데 확실히 여자 선수들이 좀 추위를 더 타요. 네. 남자 선수들은 뭐 반팔로도 막 두고 그러던데 좀 느낌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그 홍민표 코치는 자신의 온도가 굉장히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선수들은 또 옷을 껴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최근 트렌드대로 그대로 두어질지 이렇게 되고 붙이는 거거든요. 붙여서 이제 여기서 끊어가고 있고 이렇게 느는 거거든요. 늘고 뭐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있지 않고 뭐 어디 끼우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끼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뭐 보여드리자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냥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넣을 때 이렇게 날일자 두고 쌍립으로 지켜가는 형태가 있어요. 뭐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지켜가는 형태인데 이 형태는 귀에서는 흙이 살아가지만 바깥에 백이 두텁게 막아가는 형태가 돼서 일단 네. 이 모양은 백이 좀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거를 잘 두진 않고요. 젖히고 넣을 때 이제 붙여가고 여기를 두고 입고서 늘게 되면 그냥 이쪽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 형태죠. 그래서 끊어서 이제 이 싸움이 되면 가장 좋은데 네. 이거는 좀 수수는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두고 끊어놓고 뭐 단수 치고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상전인데 얼핏 보기엔 이게 흙이 더 빨라 보이거든요. 흙은 4수, 흙은 5수나 되니까. 근데 이 형태가 이 귀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꼬부려 들어가면은 이게 거꾸로 흙이 잡힙니다. 수상전이 여기를 막고서 이게 막더라도 흙이 가만히 늘게 되면 네. 이게 자충이에요. 양자충으로 어디도 지금 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흙이 잡힙니다. 이 형태가. 무조건 백이 끊어놔야겠어요. 네, 여기 하나만 끊어놓으면 흙이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싸움으로 하면 바둑이면 끝나겠죠. 자, 지금 뭐 최정 선수나 가오싱 선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또 어떻게 그리고 근데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변화가 아니고 또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네.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젖혀갔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좀 간명하게 두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붙였을 때 그냥 끊어가고요. 그리고 이을 때 이걸 그냥 축으로 잡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축이 백이 성립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뚫고 나가서 이제는 맞고 싸우는 싸움이 잘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어딘가를 지키고 나오면 네, 빵 따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가장 쉽죠. 서로 간에 그냥. 요거는 뭐 비슷한 진행으로 보여요. 백의 이 빵 때림이 큰 거 아닌가요? 두텁긴 한데 흑도 선수로 중앙을 뚫고 나가서 뭐 흑 입장에서도 둘만한 진행이고요. 근데 최근 보면은 축으로 잡는 것보다는 여기를 내려서 버티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서 이 형태는 백이 나쁜 변화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정 선수는 또 어떻게 둘지 궁금합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또는 이제 흑이 변화가 별로 썩 마음에 드는 수가 없다면 붙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늘어서 네.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늘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에서는 뭐 이렇게 입구자로 가는 형태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그 바둑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그 뭐랄까 좀 보는 눈이 굉장히 유연해졌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둬야 하는 자리, 뭐 이렇게 될 자리, 뭐 이런 게 정석,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이게 당연한 자리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수를 두어도 그러니까 뭐 여기는 무조건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또 그 시도된 수법이 계속 두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형태에서는 그냥 무조건 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호구 자리는 급소 뭐 이래가지고 다 늘어서 뒀는데 여기서도 이제 붙이는 수 이런 것도 새로 나온 수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좀 발전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여기는 이렇게 둬야 되는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하나 이렇게 먼저 뛰어드는 것도 있어요. 뛰어드는 것도 있는데 이 형태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또 많이 두었었거든요. 이래서 넘겨라는 수를 두었는데 이러고 이제 백이 축을 잡는 형태가 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제 흑이 선수로 귀를 다 차지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네. 이게 전부 이선으로 쫙 기어서 살아가 있는 형태고 백이 일단 바깥에가 너무 두터워요. 이게 빵단에 축으로 잡은 형태. 그리고 사실 살긴 했지만 이게 뭐 큰 집으로 산 것도 아니거든요, 흑이. 이거는 대부분의 그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흑이 좀, 그러니까 백이 좀 좋다. 예, 흑이 너무 초반부터 실리를 너무 많이 실리 차지하느라고 백한테 두터움을 많이 허용한 거라 흑으로 잘 두질 않더라고요. 그럼 이 진행도 많이 두어졌었는데 요즘은 좀 횟수가 줄어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비교적 좀 최신 형태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수를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 가장 많이 두는 수인데 끊었을 때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를 끊고. 두면요. 그럼 이쪽으로 그냥 끼워가는 것도 있어요. 끼워서 막으면 네. 있고 여기를 이을 때 중앙을 단수 치고 따내고 막습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고 막고 여기를 이어가는 형태인데 단수 치고 네, 여기를 뭐 막고요. 여기 어딘가 막아서 이쪽 세 점은 흑이 잡는 형태인데 바깥에가 굉장히 두텁죠. 되게 두터운 형태라서 이것도
백이 이제 이쪽을 어딘가를 먼저 둘 수 있겠죠. 여기를 뭐 어디를 두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것 같은데 역시 이쪽 배석에 따라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단 부분적으로는 백이 너무 두텁게 바깥에 갖다 쌓여가지고 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가오싱 선수의 바둑을 이제 최근에 저희가 볼 기회가 많았잖아요. 황룡세배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정환 선수의 또 있었는데 보면 이 선수가 굉장히 기세를 타는 스타일이에요. 초반부터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쫙 밀고 가는 스타일이고 네. 본인 스타일대로만 좀 짜이면 아주 잘 둡니다. 그래서 상당한 속기파이고 그러니까 이 가오싱 선수의 흐름대로 판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최정 구단도 제가 보기에는 좀 차분하게 두어가면은 가오싱 선수가 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덜컥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덜컥수라고 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던 게 그 황룡사 4구 그 4연승 도전판인 일본의 만나미 나우 선수와의 대국에서 보면은 만나미 나우 선수가 정말 천천히 장기전 스타일로 바둑을 짜니까 싸움 한 번 안 걸고 그냥 천천히 두니까 가오싱 선수가 혼자서 막 좌충우돌하다가 그냥 무너졌거든요. 네. 이 선수는 딱 바둑이 딱 확실한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최종 구단도 오늘 대국을 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은 높은 승산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붙였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나요? 자, 일단 어려운 최신판 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유력한 게 이제 끊어가는 그렇습니다. 진행이죠. 끊어가는 게 있고 이제 끼워가는 거는 이 끼워 있는 수는 좋지 않아요. 이건 호구 쳐서 백의 흙의 모양이 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를 지켜야 돼서 이거는 백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는 수 아니면 뒤로 막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흙이 가만히 이은 다음에 여기 나와서 끊는 수와 또 나중에 여기 3-3 뛰어 들어가는 수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 두 군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고 뭐 백이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렇게 어딘가 벌려두면은 또 이 3-3 뛰어드는 맛에서 또 지켜가야 되거든요. 약간은 백이 좀 당한 모습이라서 네. 막는 수보다는 일단 끊는 수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끊고 여기를 이을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여기를 단수치고 끼워가는 수 이러고 이렇게 치는 거죠. 세 점을 잡아가는 네, 진행이요. 그렇습니다. 이 하중앙 쪽 흙에 한 칸 띄어서 교환해 놓는 게 좌변 진행하는데 도움은 안 되나요? 이 교환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건 여기 뭐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흙 입장에서 좀 아까운 의미도 있긴 해요.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이렇게 탈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최정 선수의 선택은 일단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선택이고 이거는 사실 결과론이에요.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변화가 이제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 끊어가야죠. 역시 뭐 오늘 저희가 한번 이거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네, 이 형태에 대해서는 오늘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프로기사들이 다 이 형태를 많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전에서는 이대로 나온 적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나온 적이 많지는 않은데 뭐 변화도 자체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대국 손이 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일단 단수를 쳤고요. 네. 아마도 늘게 되면은 이쪽 끼우는 수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수를 쳤네요. 요거는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러고 이제 늘어서 두는 거거든요. 가장 간결한 진행이네요. 요 형태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 느는 수가 더 강력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둘 줄 몰랐어요. 저는 나가서 둘 줄 알았는데 이 형태는 일단 귀 쪽에 맛이 거의 없어서요. 뛰어들어도 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자체로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이러고 뭐 그냥 치중하고 넘어가면 잡히죠. 못 살아 있는 형태라서 일단 백의 실리는 상당히 뭐 짭짤하다. 예, 큰 실리를 차지를 한 겁니다. 한 20집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딱 그 정도 되겠네요. 20집. 이거 나중에 뭐 거의 들여다보고 요렇게 된다고 봐야 되니까 집을 계산할 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딱 20집이네요. 예, 20집 정도. 자, 이제는 뭔가 여기 한 칸을 띄거나 뭔가 이쪽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디 걸치면서 벌린 것 같아요. 아, 지금 방향에 보니까 일로 이쪽을 걸친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는 해설을 할 때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 수법이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많은 기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5,000원 배에 인공지능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의 바둑이가 결승에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인공지능인 골락시와 함께 결승 5번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승 5번기요. 안 네. 힘든가요? 인공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루에 대회를 끝내도 하나도 안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 개발자들이 힘들어서 그래서 나눠서 하는 나눠서 하는 걸까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 일단 바둑이 인공지능 결승 올라간 거 좀 대단한 일이고요. 쾌거죠. 지금 골락시 사실상 절에라는 그 중국의 또 다른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절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강자라고 했던 인공지능이 바로 골락시입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또 이 제2 인공지능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네. 있잖아요. 제이가 이제 절에죠. 같은 이름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3번기를 하고 있는데 1, 2국은 아쉽게도 지금 바둑이가 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국을 오전부터 치르고 있고요. 요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승한 인공지능과 이 5,000원 배 4강에 진출한 선수들과의 기념 대국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대국이 내일 진행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죠. 네, 선수들 좀 쉬게 좀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대회 측에서 놔주질 않습니다. 네, 이 4강전은 올해 11월 달에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내일은 이벤트 이 대국이 열립니다. 네, 그 대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인공지능의 실력이야 뭐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4강 진출자의 대국이 어떤 또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도 궁금하고 개인전일 수도 있고 또 상담기로도 네, 진행이 될 그렇게 수도 될 수도 있고요. 있고요. 뭐 한국의 최정, 오유진 선수가 모두 4강에 진출해서 대국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바둑이와 대결을 펼치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스코어는 불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국을 제가 아까 좀 잠깐 봤는데 삼국도 좀 불리했었거든요. 골락시가 세긴 세네요. 네, 보라 씨가 이미 그 인공지능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한 인공지능이라서요. 최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락시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좀 봤더니 그 바둑의 고와 은하수의 갤럭시를 합성한 거라고 해요. 아, 이름 잘 지었네요. 네, 딱 뭐 좋은 건 다 가져갔네요. 뭐 은하수 같이 넓은 바둑 실력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많은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뭐 해석은 아주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둑이 이름은 귀여워. 네. 딱 전형적인 한국의 뭐 느낌이 딱 나죠. 인공지능에. 딱 토종
좀 네. 그런 인공지능 느낌이 나는 이름입니다. 저희 인공지능의 돌바람, 바둑이, 한돌. 한돌, 네, 또 대부분 또 그렇죠 이름이. 또 뭐 오지고 네, 오지고라는 그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노란 메신저에서 또 만든 자, 지금 걸쳐갔죠? 이제 가오싱 선수는 받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받는 것보다는 걸치거나 뭐 3-3을 뛰어들거나 또는 이쪽 형태를 뭔가 결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일단 보면은 안 두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데를 자꾸 붙여가면 그때 그냥 같이 이렇게 두어서 밀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건 흑이 백이 건드려서 득이 별로 없습니다. 흑이 너무 쉽게 또 수습이 되는 형태고 최정 구단도 이쪽이 서로 간에 그렇게 바탕이 딱히 좋은 수가 없어서 아예 손을 빼는 거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데를 아예 뛰어들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뛰어들어서 붙이면은 젖히고 단수치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고 다시 나가야겠죠. 네, 이것도 미는 거 하나 당하고 흑이 뛰어나가면 꼭 이게 백이 지금 이런 교환들이 좋다고 네. 보긴 힘든가요?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서로 간에 지금 두진 않고 있고요. 아, 가오싱 선수도 손을 뺐어요. 자, 그냥 평범하게 걸쳐갔네요. 여기서는 이제 받는 수. 참 예전만 해도 거의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워낙 받지를 않으니까 또 다르게 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양걸침 가능할까요? 네, 양걸침 가능하죠. 지금 양걸치고 흑이 양걸치고 이제 붙이면은 젖히고 늘고 여기서도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러면 또 백이 지금 끊어서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백이 좀 두텁다고 말하는 그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배석상 흑도 이러고 입구자를 날일자로 지키게 되면은 또 백도 흑도 나쁘지 않아요. 배석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걸치면은 또 같이 약간 흉내바둑식으로 양걸치는 형태도 둘 수 있죠. 아니면 뭐 진짜 담백하게 받아줄 수도 있고요. 흑이요? 네. 이렇게. 근데 왠지 받고 싶진 않고 기세상은 이쪽 낮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게 양걸치는 수를 두고 싶은 곳입니다. 이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위즈잉 선수의 바둑을 연구하듯이 중국에서도 분명히 최정 구단의 바둑을 아마 가장 많이 연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정 구단이 얼마 전에 센코컴에서 둔 위즈잉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고 오늘 대국에서도 좀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중국에서 이 최정 구단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오싱 선수가 원래는 굉장히 전투형이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난전을 하고 막 좀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 오정화 선수의 대국에서 좀 그랬고요. 근데 최정하고 둘 때는 좀 그렇게 안 두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안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두자. 그러니까 사실 위즈잉 선수와의 그 센코컵 결승전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장기전으로. 왜냐하면 최정 선수가 워낙 중반 전투심이 세니까 좀 무난하게 초반 포석은 짜고 후반으로 승부를 내는 스타일. 중반 싸움을 붙지를 말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약간 그러한 느낌이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대가 오유진 6단이었으면 이렇게 안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마다 좀 그 연구를 좀 타파책, 좀 대비책, 좀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여자 세계 대회 중요한 무대에서 만나는 선수들이 몇 명 딱 있으니까요. 그 선수들에 대한 웬만한 타파책은 연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한다고 타파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어떻게든 승률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제가 보기엔 최정과 뭐 오유진 선수 이 두 명만 집중 연구할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은 사실 거의 위즈잉 선수만 연구를 할 겁니다. 위즈잉 선수가 가장 강한 경쟁자니까. 네. 이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세계 1, 2를 다투는 선수들은 이렇게 모든 기사들의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 모든 기사들이 이창호 구단 바둑을 연구했듯이 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연구했듯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숙명과 또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상위 랭커 기사들의 기보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최종 구단이 사실 화제가 좀 됐던 게 그 LG배 통합 예선에서 이제 구즈아오 선수를 이기면서 결승 진출하고 본선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또 중국의 그 유명 그 바둑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또 중국의 유명한 기사, 당시에 뭐 커제 구단 뭐 해가지고 뭐 정말 탑 랭커들을 하고 인터넷 바둑을 정말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최정 구단이 원래 인터넷 바둑을 잘 안 두거든요. 그 거의 잘 안 두는 기사인데 네. 글쎄 그때 어떤 기분으로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접속을 해서 많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게 인터넷 사이트긴 하지만은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은 그 실명을 다 공개하고요. 그러니까 최정 구단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커제 구단이 그 도전을 받아준 거죠. 사실 웬만해서는 안 받아주거든요, 허재 구단이. 그래서 뭐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전을 받아서 두 선수가 그날 굉장히 많은 판을 뒀는데 당시에 뭐 거의 인터넷 그 접속이 뭐 폭발 직전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관전하는 아이디가 많았겠는데요. 네,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세계대회 결승전만큼 그 중계방에 사람이 몰렸다고 할 정도로 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두 기사가 세계 대회에서 만난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제 기억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대국을 중계했어도 재밌었겠는데요. 네. 그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 중계를 하는 거를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개인 방송 같은 데서는 볼 수도 있는데. 네. 자, 최정 구단이 그냥 받아주지는 않았고요. 일단 얇은 걸침을 통해서 좌상 쪽부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최정 구단과 가오싱 사단이 8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대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8강전입니다. 아, 이건 기세 진행인가요? 네. 이거 뭐 일단 약적이 모양이 똑같아요. 흉내바둑 비슷하게 됐죠. 이제 흙이 기세로 그냥 같이 씌워가면 아마 백도 같이 씌워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건데요. 3-3파고 이렇게. 근데 아마 최정 구단이 이렇게는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바둑이 흘러가는 거는 이게 덤이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보통 이렇게는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이 양쪽이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은 차이가 되게 적거든요. 판 네. 자체가. 그러면 덤이 7집반이 위력이 크죠. 그런 식으로 바둑을 단조롭게는 잘 안 만들죠. 흙 입장에선. 여기서 백이 똑같이 붙이면 여기서요? 아니 젖힐 것 같아요. 저는. 네, 젖혀서 지금 왜냐하면 일단 축이 괜찮죠. 그러니까 붙이는 수가 가능한 거예요. 요게 안 돼요. 이 축이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축이 지금 백이 유리하죠. 지금은 붙여서 맞고 이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 배석은 여긴까지는 정석이지만 백돌이 지금 기존의 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이렇게 두는 자세도 지금 딱 좋아요. 백이 이 형태 자체가 또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벌려갈 수도 있고요. 이 자리로 그냥 벌려갈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난한 진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오싱 선수도 두는 거 보니까 정말 그 AI를 정말 뭐랄까요
그 많이 둔다고 해야 될까? AI 수법을 정말 신봉하는 스타일이네요.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왜냐면 기사들마다 좀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3-3 들어가는 기사들이 있고 그냥 매판. 하지만 어떤 기사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좀 따라한다기보다는 두는 정도. 그러니까 최정구단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최정구단은 본인의 스타일 두면서 또 연구도 그때. 하고, 네. 자, 호구를 쳤는데 이 수는 좀 예전 버전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었을 때 호구 치는 수. 뭐 요즘에는 호구 치는 것보다 있는 수를 더 많이 두거든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일단 호구를 치게 되면 여기 나왔을 때 이거 막지를 못합니다. 막으면 끊어서 이게 선수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러고 뭐 이런 데 지켜버리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나오면 나중에는 거의 늘어야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당장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백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백이 지금도 안 두잖아요. 벌리질 않죠. 그래서 좀 얇다고 해서 흙이 잘 안 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왜 지금은 지금은 근데 여기에 흑돌이 있어서 백돌이 있어서요. 흙이 이제 호구 쳤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흑돌이 좀 그 사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는 좀 안형이 눈 모양이 좋죠. 꽉 이어져 있는 형태는 백이 이렇게 입구자만 가더라도 한 집도 없어요, 집이. 그래서 공격을 크게 당하는 형태인데 그냥 똑같이 이 모양을 놓고 보시면 당연히 여기 밑에 돌이 있는 게 낫죠. 그럼 뭐 중앙을 이어서 요 안에 한 집 나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좀 수습, 좀 확실하게 안에서 살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비적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구 치는 수는. 이 귀에돌은 이제 걱정을 덜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재밌네요. 모양이 양쪽이 똑같아가지고. 또 예, 붙이나요? 여기 붙일지도 참 궁금합니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일단 이 빵 따냄과 여기 베개에 기존에 두어 있는 형태가 딱 위치가 아주 제격이죠. 간격이 적당한가요? 그렇습니다. 흙이 이렇게는 안 둘 것 같아요. 지금은 늘어서 두지 않을까 싶어요. 늘어서 네, 이 자리를 늘어서 백이 막으면 뭐 이 정도 벌려두는. 네, 지금은 빵 따냄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변 벌리는 자리엔 흙이 먼저 손이 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두면 되는 거고요. 야, 근데 사실 이 자리도 되게 두고 싶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정석은 이렇게 두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은 여기가 빵 따냄이 돼 있어 두텁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더 강하게 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입구자 두는 걸 공격할 때 많이 두죠. 이게 이제 다음에 붙여도 흙이 같이 껴붙이게 되면은 백이 집이 안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다음에 요 끊는 수를 보면서 백이 여기 어딘가 지키면 그때 벌리면 요 자체 교환이 흙이 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구자 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여기를 두었을 때 이제 백이 순순하게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진 않겠죠. 백 입장에서도 뭐 붙여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이쪽을 뭔가 협공을 하고 흙이 나가고 뭐 백이 그때 붙인다거나 이런 진행도 있어요. 이거 서로 간에 좀 급박하게 이제 바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여기서 무난하게 두면은 그냥 벌리는 거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아마 이 수를 둘 거예요. 예, 여기요. 무난하긴가요? 네, 무난하게 여유롭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백이 이제 이 장면에서는 이쪽에 있는 백 내전보다는 여기가 좀 더
약하다, 좀 급하기 때문에 네. 둔 다음은 이제 붙여가면 제일 무난하고요. 져서 늘면 이제 꽉 이어서 이렇게 지켜두면 제일 무난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서 끊는 곳이 있어서 백이 공격이 일단 되진 않아요. 잘 흑이 입장에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점이 있는 곳입니다. 네. 야, 오늘 생각 외로 굉장히 잔잔하게 두 기사가 두네요. 한번 좀 붙어서 어제 가오싱 위징 선수 대국 같은 그런 위징이 아니라 오정화 선수. 네, 오정화 네, 선수요. 가오싱과 오정화 선수의 대국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선수 모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오싱은 최정의 힘을 의식하고 있는 거고요.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이렇게 천천히 두면 나도 뭐 내가 이렇게 안 둘 리 없다. 상관없어. 네, 그렇죠. 그런 자신감의 지금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잔하게 두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8강 대진이 보면은 8강 대진도 상당히 재밌게 짜였어요. 중국의 가오싱과 최정 그리고 왕청신 선수와 오유진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지금 8강이 5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 5명 중에서 가장 지금 그래도 우승권에 가까운 기사가 왕청신 선수와 뭐 그다음에 가오싱 뭐 가오싱도 지금 굉장히 페이스가 좋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전부 지금 최정 오유진을 만났어요. 가장 지금 중국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8강전에서 이 두 선수가 모두 탈락해버리면 네. 중국은 정말 비상사태죠. 뭐 지금 나머지 누이나이웨이 선수, 뭐 리허, 뭐 이 선수 다 강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세를 탄 쪽은 네, 그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 여자 랭킹으로만 본다면 위진 선수 다음에 왕청신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루이 구단, 장시안, 뭐 루민치안 이런 네. 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랭킹 1위가 최정이잖아요. 네. 2위가 오유진이고 굉장히 비슷해요. 두 선수가 랭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최정 선수는 30위권이고 근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위징 선수는 독보적인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왕청신 선수인데 왕청신 선수와 위징 선수는 또 랭킹이 좀 많이 차이 나요. 20계단 이상의 네,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고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것이 우리 한국과. 그 다음에 이제 누이나이 선수인데 누이나이 선수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내일 모레 환갑을 앞두고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위 랭커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중국 랭킹 3위니까요. 가오싱 선수가 최근에 많이 성적이 좋아져서 그런지 랭킹 면에서는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국에서. 올해는 이 선수 랭킹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여자는 위징, 왕청신, 루이 이렇게 트로이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루민치안 그리고 황룡사에서 저희가 봤었죠. 저우홍이 선수. 이 두 명의 선수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제 인치라고요. 이름이 인치인데 이 선수도 중국에서 아주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인데 이상하게 이번 대회도 선발되지 못했고요. 뭐 지금 국제대회에서 좀 얼굴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선수는 원래 굉장히 유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오싱 선수는 이제 그 선수들보다 나이가 좀 위라서 그런지 약간은 관심이 좀 없었는데 지금 성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그렇고 황룡사배에서도 계속 선발되고 있잖아요. 가오싱 선수가 96년생이니까요. 한국 나이로 24살인가요? 네, 김채영, 최정 선수와 나이가 같아요. 그러네요, 네, 동갑이네요. 지금 두 선수가 동갑내기입니다. 한창 성적을 막 내기 시작할 때이기는 해요. 선수 나이로서는. 조금 여자 선수치고는 좀 늦었죠. 네, 최정, 뭐 오유진, 뭐 위징 선수들 보면 거의 10대 후반때 이미 세계 대회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러네요. 가오싱 선수가 13년도 입단이니까요. 입단 연차도 생각보다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어린 선수들에게 대한 그 기대를 더 많이 하니까 그 조금 관심에서 가오싱 선수 멀었었는데 올해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전에서 지금 우상귀 쪽을 백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좌상 쪽에 4점 공격할 수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지금은 준다면 이 자리 뭐 여기 아니면 나를자도 모두 가능한데 나를자는 이제 대신에 백이 여기 붙이고 이렇게 호구 쳐서 좀 나가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좀 싫어서 그래서 입구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이러고 늘고 나를자 정도 두나요? 뭐 이런 정도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켜가고요. 여기는 이제 늘 언제나 찌르면은 계속 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백이 별로 이거는 백이 손해죠. 교환 자체가. 한국을 말씀을 드리면 최정, 오유진은 뭐 너무 확실한 김치영 선수까지 트로이카죠. 예, 확실한 3명의 선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랭킹만 보면 뭐 조혜영 구단, 또 김혜민, 오정아, 뭐 조승아 선수 그리고 뭐 김다영 선수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예급에서 정말 신예다 나이 어린 선수들 중에 유망주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선수가 김다영 선수거든요. 김다영 선수가 근데 98년생이에요. 98년생인데 사실 뭐 루민찬이나 뭐 저우홍이 이런 선수보다는 다 이미 나이가 더 많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2000년생 뭐 이런 정도로 내려가면은 한국이 좀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비슷한 김경은 선수. 네, 김경훈 아. 선수나 허서연 선수 등이 네.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허서연 선수나 김경훈 선수 쪽은 기대해 주긴 하지만 아직 세계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더 성장을 그렇습니다. 해야 할 선수들이죠. 네. 지금 일단 세계 대회에 그 대표로 선발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선수들은 일단 여자 바둑 리그를 통해서 많이 좀 성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만간에 이 몽백카페 통합 예선이 열립니다. 5월 달에. 그때는 아마 정말 대거 이제 선수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예선을 치를 텐데 그때 이제 그 여자 선수들의 어떤 지금 앞으로의 판도, 한중의 판도가 그때 드러날 거예요. 이제 모든 뭐 거기는 그 엔트리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각국의 신예 선수들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번 버티게 된다면은 바로 이 세계대회 출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신예 기사들이요, 여자 바둑 리그를 앞두고 이제 코치진과 각 팀에서 또 트레이닝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또 거치다 보면은 성적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뭐 가장 그 성장하기 좋은 방법은 시합이에요. 시합만큼 그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네, 시합을 많이 둘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기회를 잡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수록 아마 이제 이 국가대표 또 세계대회 선발전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인터넷 바둑을 두는 거로는 그 대국이 좀 충당이 안 될까요? 글쎄요. 인터넷 바둑은 그냥 감을 회복하는 정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 실제로 시합을 두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결국 프로와 프로가 두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르군요. 네, 아무래도 공식 시합하고는 좀 다르죠. 이 대국한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또 뭐 인터넷 대국은 뭐 모두 다 대부분 속기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봐도 길잖아요. 2시간 아니면 3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시합들이 대부분 다 속기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인터넷 바둑으로 2시간 바둑 두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두죠. 그래. 30분만 돼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에서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리그전 할 때도 좀 긴 바둑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국가대표에서도 1시간짜리를 주로 두고 있고요. 네, 이런 세계 대회를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이 시간 쓰는 법도 트레이닝이 좀 돼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종 구단이 입구자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가장 단단하면서도 백에게 어떤 모양을 그 리듬을 안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지금 당장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붙여도 이런 거 붙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젖혀서 가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끊어진 거는 막을 수는 있는데 일단 좀 두기가 싫죠. 네, 좀 아깝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쌍립을 쓰자니 후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이제 뭐 선수를 잡고 아예 다른 데를 둘 수도 있고 이런 식 지켜만 놔도 요 교환 자체가 흙의 입장에서 집으로 상당한 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호구친수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외였어요. 이 자리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붙여가는 수요. 백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 않으면요. 그냥 손을 빼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요? 네, 손을 빼도 잡히진 않거든요. 돌이. 이건 나오면 언제든지 여긴 계속 늘면 되니까 이렇게 늘어서 나가면 되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두 집만 내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예 손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기를 뭐 아까처럼 뛰어든다거나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야 이런 데서 손을 빼? 하는 장면에서 그냥 손을 빼버려요. 안 잡힌다고 네. 생각한댔죠.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을 워낙 잘하기도 하고 자꾸 여러 번 투자해서 잡으러 오면 그 돌을 그냥 버립니다. 예, 버려서 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바둑을 둬요. 그래서 현재 프로 기사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돌은 자꾸 건들면 뭔가 좀 계속 뭔가 상대방한테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아예 손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인공지능이야 워낙 또 타겟을 잘하니까 가능한 건데요. 여기서 손빼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바둑이 너무 뭐 단조로워지고 뭐 뭔가 좀 창의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인공지능 수법을 그냥 완전히 따라두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좋은 점만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오히려 다채로운 변화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거를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바둑 실력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예, 최근에 뭐 중국이나 한국 선수들 바둑 두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강해졌다. 더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좀 더 상향 평준화가 되는 네,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 있죠. 전에는 뭐 연구를 통해서 공동 연구 뭐 이런 걸로 기력이 많이 늘었다면은 이제는 뭐 컴퓨터로 각자 또 개인 공부로 실력 향상이 되니까요. 네, 그 평준화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초일류 기사들과 그렇지 못한 기사들의 갭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연구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실 좀 바로바로 알기 힘들었던 수법들이 이제 바로바로 알게 되니까 특히 초반 포석 같은 데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사들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일례로 지금 이호승 3단인가요? 예, 이번에 돌풍이었죠. 예, GS배에서도 이건 뭐 이호승 3단이 직접 본인이 한 얘기니까 AI의 등장 이후로 내가 포석 쪽에 원래 약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포석에 대한 어떤 정도 자신감이 생긴 이후부터는
이제는 누구랑도 다 할만하다. 어,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실제로 그걸 결과로도 보여줬고요. 그 기세로 또 4강까지 진출을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초일류 기사들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좀 강자들이 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인식도 있어요. 많이 손해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갭이 좀 줄어들게 되고 좀 평준화가 되고 있다. 뭐 커제 구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기사들이 다 이제 포석 같은데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이제는 한판 이기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반이 굉장히 강했던 기사들, 예를 들면 커제 구단이 대표적인 기사인데, 커제 구단이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가장 포석이 강한 기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포석에 대한 본인의 그 장점이 좀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모든 기사가 초반은 거의 5대5로 다 끌고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바둑 잘 두는 사람이 계속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커제 구단도 여전히 세계대회 중국 랭킹 1위고, 박정환 구단 여전히 한국 랭킹 1위고, 여전히 두 기사가 세계대회 결승 많이 가잖아요. 다 같이 좀 더 잘 두게 된 거죠. 네, 좀 갭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좀 옆에 좀 딱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데, 요게 근데 저희도 중계하면서 느끼는 건데, 또 너무 이거를 의존하면은 해설이 이게 그냥 인공지능 대변인 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또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네. 정말 급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그 승률 그래프를 사람이 직접 그 승률 퍼센티지를 좀 생각해서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도와줬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형세 분석은 뭐 정말 획기적이죠. 바로바로 스코어를 알려주니까.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가오싱 선수가 여기서 좀 시간 사용이 많네요. 뭐 여자 최고의 속기파 뭐 이런 그 설명이 무색하네요. 네, 오늘은 취소해야겠네요. 네, 가오싱 선수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보기, 네, 저는. 그만큼 상대가 최정이니까. 지금 사실 그 체감상 랭킹만 놓고 보면은 위징 선수랑도 좀 차이가 납니다. 세계 랭킹도 최정 선수가 1위이고, 최정 선수는 일단 그 남자 기사들과의 통합 예선에서 계속 뚫고 올라가는 선수라서, 일단 뭐 최근에 최정 구단의 페이스로 보면은 여자 선수들에게는 뭐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페이스거든요. 그죠. 그냥 뭐 중국에서 통합 랭킹을 봤을 때요. 위징 선수가 61위거든요. 네. 근데 가오싱 선수가 171위예요. 음,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도 사실 차이는 많이 벌어져 네. 있는 거죠. 물론 뭐 가오신 선수가 이제 랭킹에 아마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랭킹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뭐 그게 중요한 그 수치는 아닐 텐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정 선수가 지금 한국 랭킹 30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좀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는 체급 차이가 날 정도로 뭐 굉장한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베개의 수가 여기가 좀 이제 뭐 좀 보여드리자면 좀 지금 아예 손을 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저는 제 같으면 지금 손을 뺄 것 같아요. 여기 무슨 막 줏대가 별로 없어서 그냥 덧네요. 붙여놨네요. 이건 젖혀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둔다는 얘기네요. 이제 여기가 뭐 밀어가거나 이런 거는 다 두기가 싫고요. 형태상으로 보면은 뭔가 이런 데를 어깨에 짚어서 이렇게 막으면 치받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 막는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흙이 순순히 막아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여길 뒀을 때 이제 여기를 확 밀어서 반발을, 이런 데 밀어서 반발을 할 텐데, 밀면 그때에 이제 뭐 이쪽을 가만히 둔다거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교환해 놓고 다음에 어쨌든 여기 차단하는 게 있으니까 흙이 받아야 되니까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나가는, 행마를 하는 이런 수가 지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끼워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끼워가네요. 저는 이제 이 수는 안 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뒀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어서 지게 되는 순간 이 끊는 수가 생기거든요. 끊으면 이제 일로 못 치니까 밑으로 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이쪽을 하나 치받고 한 점을 잡게 돼서 요 모양이 만들어지면 백도 쉽게 수습이 되고 흙이 이제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백이 느는 자세가 좋아서 이것도 받아야죠. 그러면 날일자 정도로 가는 형태가 되면 네. 글쎄 이거보다는 일로 그냥 젖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정 선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끼우고 그냥 한 점을 제압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키는 형태는 백이 느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모양은 좀 싫거든요. 흙 입장에서 만들어주기가. 둔다면 기세는 여기까지 뭐 이쪽이든 쳐서 둬야 하는데 자 일단 끊는 걸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러고 뭐 여기를 호구치든 아니면 이쪽 그냥 젖혀 있고 살든 이렇게 둬야겠네요. 여기는 하나 들여다보는 거는 허용을 하더라도 일단 흙은 살아있죠? 야, 이 진행. 다음에 끊는 수가 있긴 합니다. 남아있어요. 뭐 이 정도면 서로 간에 그냥 무난한 진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끼우기는 했는데 자, 상변을 받을지 아니면 좌변을 지킬지요. 이게 어제가 이런 장면 한번 있었는데 오이준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거 끼우면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게 너무 당연한 수인데 또 생각하고 어제 위징이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초반에 그 바둑은 사실 거의 승부가 났는데 우상 쪽이었죠. 네네. 거기서 위징 선수 대장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변화가 좋지 않았는데 글쎄요. 여기를 이었는데 갑자기 장고하는 것도 좀 의외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안 받는다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좋으니까. 끊는 수. 또는 이제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가게 되면 끊어서 요거는 뭐 축이 돼 버리니까 이건 흙이 안 되죠. 지금 거의 붙이면은 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수를 치고 있고 이렇게 느는 그림. 이것도 지금 나와서 끊는 게 있어서 거의 또 뭐 있거나 해서 받아줘야 되네요. 이런 형태, 뭐 백이 하나 더 지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흙이 괜찮아 보이시나요? 뭘 판단이 잘 쓰질 않아요. 이렇게 두고 이제 흙이 선수 잡고 두는 건데 이것도 생각해 갈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받았을 때는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두고 날짜 두는 그림인데. 그리고 좀 흙의 형태가 여기가 되게 튼튼해 보이지만 여기가 나중에 백이 여기 치중하는 수가 또 있어서 요거는 많이 나오는 맥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받으면은 이렇게 껴붙여서 이쪽을 껴붙여서 수가 나고요. 막을 땐 끊어서 유명한 맥이죠. 그 흙이 그렇게 못 두고 만약 이쪽으로 받아야 되면 이걸 붙여서 이게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흙이 갑자기 곤마가 돼 버리죠. 여기도 둔다면 이것이 정수인지 이렇게 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호구 쳐서. 근데 이렇게 별로 두고 싶진 않거든요. 모양이. 네. 차라리 둔다면 그냥 여기를 젖혀 이어버리는 수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젖혀서.
이건 다음에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끊으면 한 점이 잡히죠. 어차피 100은 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지키면은 기존에 벌려놨던 수가 좀 좁아 보이거든요. 네, 역시 손을 빼네요. AI도 지금은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단수 치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일단 상변 지키지 않았고요. 대신 이제 백이 그곳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끊어간다면 제일 쉽고요. 이제 백이 조금 다리가 붙여가는 수. 아까 이제 여기도 있는 그림 만들어 드렸었는데 여기서 단수를 치고 둘 수도 있습니다. 단수 치고 따낼 때 넘어가서. 이게 이제 패인데 시가 붙였네요. 당장은 백이 패를 걸어갈 수가 없죠. 패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백이 이제 이런 데를 뛰어들어가서 패감을 만드는 그런 바둑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왜냐면 흑은 지금 이제 나가는 건 안 되거든요. 끊어서.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 이어주고 싶진 않아요. 이러면 늘어서 여길 또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반발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반발을 내면 여기 나와서 여기가 백이 나오게 되면 막았을 때 딱 끊어지면은 이쪽을 잡지를 못하죠. 여기 끊어서 따낼 때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흑 5점이 다 잡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기세상은 호구를 치고 단수를 칠 때 이 자리가 급소예요. 이 호구 치는 자리요. 문제는 패인데 이 패를 잘 보시면 따내게 되면 여기 이제 흑이 따내게 네, 되면 여긴 있고 흑이 여기를 따내게 되면 이 형태잖아요. 그럼 이제 웬만한 패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찌르는 패는 그냥 해소해 버립니다. 해소하고 뭐 여기 2번 둬도 여기 한 번 더 두면 이쪽이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패는 안 받을 수 있어요. 흑이. 야, 이거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최정 선수라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백도 여기서 패를 당장 못 걸면 맞상에 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패를 그냥 있는 거는 너무 이상하죠. 그냥 뭐 여기 이런 데 지키기만 하더라도 백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백도 여기 이을 수는 없고 이렇게만 해놓고 뭐 이런 데를 뛰어들어서 패감을 만드는 걸 둘 수도 있고요. 네, 호구를 쳤다는 얘기는 뭐 단수를 치면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돌려서 단수를 치겠다는 네, 안 받겠다는 얘기죠.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기세에 너무 눌렸어요. 네, 호구친 이상 이어서 받지는 않겠습니다. 자, 최정 구단과 가오싱 4단의 대국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유진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